해가 뜨거운 여름이네요. 이제는 제법 해도 길어져 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집니다. 길어진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마스크 안에 뜨거운 공기처럼 요즘은 어딘가 불편하고 숨막히는 이야기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아동학대, 아이돌 멤버의 따돌림, 집단적인 폭력과 폭언 앞에 생을 마감한 어린 선수, 그리고 아직도 수사 중인 N번방까지 사회의 어둡고 아픈 부분이 조명되고 있어요. 나의 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사회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면서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어둡고 아픈 부분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연적이지만 상처를 기억하고 치료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일을 마주하는 일은 너무 아프고 무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작은 돌이 던져져 파장을 만드는 물수제비와 같이 우리 마음에 여운을 남기며 질문하는 책을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끔찍한 오늘,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싶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살 소녀에게 벌어진 무시무시했던 시간은, 폭행은 평온하고 잔잔했던 일상을 한순간 망가뜨렸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어른에게 순종하던 착한 소녀는 자신에게 일어나 버린 이 참담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재야는 엄마의 방법을 알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고양이처럼 예민하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매 순간 긴장하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 그렇게 혼자가 되는 것. 재야도 밤새 그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재야는 그 편을 선택하기로 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애가 되는 편을. 더 나은 선택이란 없다. 재야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테고 문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문제는 계속 쌓이고 폭발해서 재야를 죽일 것이다. 재야는 갈림길에서 이쪽과 저쪽을 봤다. 앞길과 뒷길을 봤다. 재야는 엄마를 믿었다. 재야는 엄마가 가라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건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강해지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누구보다 자신의 치부를 오롯이 드러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일을 선택했습니다. 강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보다 물리적으로 더 힘센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보편적인 힘이었다면 그녀의 강함은 사적이며 절대적인 아주 밀도 높은 강함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겪은 아픔을 마주하는 일이죠. 그리고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의 여러 시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박경감이 재야 부모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고소해봤자 재야만 고생할 것이다. 정액 나온 거 아무 소용없다. 강제로 그랬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거나 선고 유예가 될 것이며 기소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기소되더라도 사건을 계속 돌리거나 시간 끌면서 당신들은 지치게 살 것이다. 나도 딸이 있다. 재야 일이 남일 같지 않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들만 다친다. 이사장이 수틀려서 무고죄로 받아칠 수도 있다. 진흙탕 되는 거다. 더 늦기 전에 이사장과 합의하고 이 사건을 접어야 한다.
그래야 재아도 살고 부모님도 산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장이 그런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젊고 유능한 사업가가 뭐가 아쉬워서 친척 여자애를 건드리겠느냐고. 이사장 좋다는 여자가 줄을 설 텐데 이사장이 여자가 아쉬워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술이 문제라고 말했다. 남자는 술에 취하면 그럴 수 있다고. 여자애는 술을 마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 문제라고 했다. 큰일 하는 남자에게 여자 문제는 아주 흔하고 그건 사실 문제도 아니라고. 여자 문제 때문에 골치 한 번 안 썩어본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아를 위한다며 이런 말을 했다. 평소에도 이사장이 여자애한테 용돈도 주고 가깝게 지내고 그랬다며. 여자애가 아직 어려서 뭔가 착각을 한 거 아니냐. 재아를 동정하면서도 무서운 여자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겪었다 쳐도 그래도 너는 잘못이 있다. 그렇게 자랑하듯 떠벌리면서 벌을 주겠다고 그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도 부끄럽고 우리도. 우리가 다 부끄럽다. 감추고 쉬쉬해도 모자를 파네. 이게 재판을 받겠다고 나설이냐 대체? 당숙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혈기왕성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뭉치면서 당숙과는 태연하게 돈 버는 얘기, 어디 건물값 오른 얘기, 공사 시작한 얘기, 국도 뚫리는 얘기, 자기 아들이 외고 가고 로스쿨에 간 얘기만 했다. 어쩌다 재아 얘기가 나오면 당숙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했다. 재아는 혼자 울었다. 남들 앞에서는 울지 않고 말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잘못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했어요.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우리는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면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곁눈질하며 함부로 판단해 버리기도 하죠. 이제야 언니에게라는 책은 아픔을 마주하고 풀어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뉴스는 매일 사건과 사고에 집중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고 조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픔과 아픔을 온몸으로 삼켜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시라도 측면이 아닌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아픔을 따라가며 나지막히 응원하는 이 책처럼 달동네 라디오도 조용히 그런 당신을 응원하고 싶어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찬빗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힘이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
걸음 끝에서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닿을 것 같아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